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물 한 잔부터 드셨습니까? 많은 분이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이 혈액을 맑게 하고 몸을 깨운다고 알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 자체가 아니라 마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특히 60세가 넘어가면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물을 마시는 것이 오히려 콩팥을 놀라게 하고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콩팥은 통증을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장기가 아닙니다. 아주 조용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이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기곤 하십니다. 소변에 거품이 좀 생겨도 피곤해서 그렇겠거니 하시고 아침에 눈이 부어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며 지나치십니다. 밤에 화장실을 대여섯 번 가도 노년기에는 당연한 것이라며 참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호들이 동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콩팥이 보내는 긴급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비뇨신장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르신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가장 자주 듣는 안타까운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한번 크게 약해지면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직 늦지 않았을 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로 콩팥을 지켜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싼 보약이나 어려운 치료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엌에 하나쯤은 있는 식재료, 바로 천연꿀 한 스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꿀도 결국 달지 않느냐, 당분은 콩팥에 안 좋은 것이 아니냐고 말이죠. 그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젊은 의사 시절에는 단 것은 무조건 피하라고만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임상 현장에서 지켜보니 정제된 설탕과 제대로 된 천연꿀은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물론 아무 꿀이나 드셔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섭취 방법도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식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 내용을 분명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꿀이 콩팥의 미세 필터를 보호하는 원리입니다. 둘째, 어르신들이 흔히 하시는 꿀 섭취 실수 3가지를 짚어봅니다. 셋째, 콩팥을 위해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 3곳을 알려드립니다. 넷째, 효과를 극대화하는 꿀과의 간단한 조합을 소개합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중요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차분히 내용을 따라오시면 밤마다 화장실 문제로 고생하시던 분들도 조금씩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고 아침마다 무거웠던 붓기도 서서히 가벼워지는 변화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꿀 한 스푼이 어떻게 콩팥을 돕는지 명확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나이가 들수록 콩팥이 쉽게 손상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를 이해하셔야 제가 왜 꿀 이야기를 꺼내는지, 그리고 왜 먹는 방법이 중요한지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매일 가장 많은 일을 하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심장이 피를 보내면 콩팥은 그 피를 하루에도 수백 번씩 걸러냅니다. 노폐물은 소변으로 배출하고 몸에 필요한 수분과 단백질은 다시 붙잡아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콩팥의 필터가 너무나도 섬세하다는 점입니다.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 불리는 미세 필터가 약 100만 개나 들어있습니다. 이 필터 하나하나가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어서 조금만 무리가 가도 쉽게 상합니다. 젊을 때는 혈관의 탄력과 회복력이 좋아 버텨내지만 60세를 넘기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혈관은 딱딱해지고 혈압은 오르기 쉬우며 밤사이 수분은 부족해집니다. 게다가 많은 분이 잠자는 동안 수분을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액은 끈적해지고 콩팥은 이미 지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아무 생각 없이 차가운 물을 벌컥 마시게 되면 밤새 식어있던 기계에 갑자기 찬물을 들이붓는 것처럼 콩팥이 순간적으로 놀라게 됩니다. 이 자극이 매일 반복되면 미세 필터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금이 가면 몸에 남아있어야 할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소변의 비누 거품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단백질이 빠져나가면 몸은 붓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두덩이가 무겁고 양말 자국이 발목에 깊게 남으며 몸이 늘 축 처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생각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콩팥을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콩팥은 70% 이상 망가질 때까지 거의 신호를 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찾으실 때는 이미 상황이 꽤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 결과를 설명드릴 때 어르신들께서 조용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뒤늦은 후회를 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약해진 콩팥에 왜 꿀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설탕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지 의학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꿀도 결국 당분인데 정말 괜찮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의사로서 이 부분을 명확히 짚고 가고 싶습니다. 하얀 설탕은 정제 과정에서 영양소가 거의 사라집니다.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이 과정에서 혈관과 콩팥 필터는 상처를 입습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다릅니다. 꿀은 벌이 자연적으로 분해해 놓은 상태라 혈당을 급격히 높이지 않고 천천히 흡수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꿀 속의 항산화 성분입니다. 꿀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콩팥 안의 미세혈관에 붙은 염증 물질을 서서히 가라앉혀줍니다. 마치 녹슨 수도관을 닦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설탕은 에너지를 주는 대신 찌꺼기를 많이 남겨 콩팥을 바쁘게 만들지만 꿀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원입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일이 덜 힘든 연료인 셈입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에서 설탕을 줄이고 소량의 꿀로 대체한 분들 중에 소변 거품이 줄고 붓기가 완화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아무 꿀이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꿀이 콩팥을 돕는 세 가지 원리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미세 필터의 염증 완화입니다. 필터에 기름때가 끼는 것처럼 염증 찌꺼기가 달라붙으면 필터가 막히거나 찢어집니다. 꿀의 항산화 성분은 혈관을 타고 들어가 이 염증 물질을 조금씩 씻어냅니다. 두 번째는 콩팥에 부담을 주지 않는 깨끗한 연료 공급입니다. 소화 과정에서 찌꺼기가 적게 남으므로 콩팥 세포가 덜 지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노년기효로 감염에 대한 방어막 역할입니다. 꿀의 천연 항균 작용은 세균이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콩팥을 공격하는 위험 요인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효과는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가 권장하는 세 가지 황금 시간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침 공복입니다.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드십시오. 밤새 고여있던 탁한 찌꺼기를 부드럽게 씻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점심 식사 후 나른한 오후입니다. 믹스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 한 잔을 드시면 콩팥에 필요한 수분을 천천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레몬 한 조각을 곁들이면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잠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주 소량의 꿀은 뇌 안정과 숙면을 도와 야간요 횟수를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아침에는 씻어내고 오후에는 채워주고 밤에는 쉬게 해주는 원리입니다. 반대로 꿀을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치명적인 실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실수는 팔팔 끓는 물에 꿀을 타는 것입니다. 60도가 넘는 열은 꿀의 유익한 효소를 파괴해 단순한 설탕물로 전락시킵니다. 반드시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를 유지하십시오. 또한 너무 많이, 너무 진하게 드시는 것도 금물입니다. 꿀도 결국 당분이므로 하루 한두 작은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짜 꿀을 피해야 합니다.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벌꿀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석 위험을 높일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천연꿀을 선택하십시오. 꿀의 효과를 높여주는 조합도 추천해드립니다. 레몬이나 천연식초를 한두 방울 섞으면
구연산 성분이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손발이 차고 냉하신 분들은 꿀물에 계피 가루를 아주 소량 넣어 보십시오.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콩팥으로 가는 혈류를 부드럽게 도와줍니다. 다만 모든 사람에게 꿀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만성 신부전 말기 환자나 투석 중인 분들은 꿀의 칼륨 성분이 위험할 수 있으니 절대 임의로 드시면 안 됩니다.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중증당뇨 환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돌 이전의 영아에게는 보툴리누스균 위험 때문에 절대 꿀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심한 붓기와 잦은 야간뇨로 고통받으셨지만 오늘 말씀드린 습관을 한 달간 실천하신 후 소변 거품이 줄고 밤에 깨는 횟수가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꿀 한 스푼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조용히 손상되는 콩팥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이고 훌륭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몸이 더 상하기 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현재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라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시작하시길 권합니다. 여러분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댁에 있는 꿀이 천연꿀인지 확인하는 간단한 구별법이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다른 차 종류에 대해 알고 싶으신가요? 말씀해 주시면 바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